이런 말들도 있어요. 뭐 한 1억 모을 때까지가 힘들다고. 1억 모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게 바로 눈덩이 효과예요. 그게 돈에 불어나는 원리예요. 장기 투자는 투자 시점을 여러 기간에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급락, 그거에 영향 덜 받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기업의 이익 증가, 그래서 꾸준히 시간이 갈수록 상승을 해왔어요.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또 하나 복리의 마법이에요. 수익이 점점 쌓이는데 그 자체도 이자를 받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또 단기 변동성 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이 가격 변동, 그거 얼마든지 완화가 돼요.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웅덩이 한 번씩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 매매가 잦아요. 그러면 수수료, 이런 세금, 수익률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 투자는 매매 횟수를 또 최소화해서 각종 비용을 또 줄이게 되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좋은 기업을 고르고 그 기업들의 성장 스토리 내가 함께합니다. 내가 그 주인이니까 그 스토리 훤히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게 투자의 철학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좋은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나고 또 배당금 지급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도 연 1% 전후 배당금 꼬박꼬박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는 복리 효과, 시장 평균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거, 또 거래 비용 또 최소화, 이런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여주는 전략이에요. 부분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단기간에 10에서 20% 이상 하락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죠. 연중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5%, 10% 얼마든지 또 떨어집니다. 괜찮죠? 시간 지나면 다 아물어요. 상처가 아물듯이. 투자자들이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런 고점과 저점을 극복을 하고 더 나은 장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 주식시장 수익률을 돌이켜보면 100년이죠. 개인이 20년 동안 S&P 500 지수에 투자해서 돈을 잃은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했는데 돈을 잃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920년대 대공황, 또 80년대 블랙먼데이, 2000년 이 기술주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이런 폭락을 했던 불황을 고려를 해보더라도 투자자들이 S&P 500 이 지수에 투자하고 10년 동안 중단 없이 가만히 유지만 했다면 이익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 아니라 반대로 돈을 잃었어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돈을 잃었어요. 90몇 %가. 돈을 번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왜냐? 우리처럼 투자를 안 했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근데 그 이유가 현재 우리 같은 투자 방법이 아니라 단기간에 수익을 쫓는 이 단타 행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실력이 개인 투자자보다 월등한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 말입니다. S&P 500 지수 지난 30년 동안 봐도 연평균 10% 꾸준히 수익을 기록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5년 전에 지난 댓글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우리가 5년간에 보면 아직 5년이 안 됐어요. 그죠? 종목들, ETF 종목들 한 종목만 5년 됐어요. 나머지는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120%의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5년에 2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자의 최대의 적 누구예요? 남 아닙니다. 나예요. 자신이 최악의 적이에요. 나 자신이. 투자자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주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자주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신 과대 광고 같은 거 따르고 또 시장이 하락할 때 더욱더 아주 그런 현상이 더욱더 뚜렷합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후회하고 주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가만두세요.
결국 그 두려움을 달리기 위해서 보유자산을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살 때는 언제 사나 하면 한참 오른 후에 가장 수익률이 좋을 때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수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거 다 지나서 어느 정도 완전히 회복되면 사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자꾸 싸게 파는 거죠. 시장의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낙관론이 우세하죠. 근데 상황이 악화가 될 때는 완전히 그 반대가 돼요. 시장은 이 경제와 관련된 것과 같은 이 단기적인 깜짝 충격으로 인해서 변동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혼란은 단기적이에요.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락장 겨우 1년 전후예요. 2022년도도 10달 동안이었잖아요. 1년 기다려야지. 대신 상승장이 3, 4년인데. 또 주식시장에 너무 많은 관심 기울이는 거. 맨날 앱을 들여다보고 조금 있다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또 투자자가 시장 타이밍을 자꾸 너무 자주 맞추려고 하니까 이 성공하기 가능성, 이 장기 투자를 하는데 큰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단순한 매수 후에 장기 보유 전략이 항상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단순한 매수 후에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우리 실린 가족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함께 나가는 그 이유, 그 포인트가 바로 주가의 흔들림에 여러분들 마음까지 흔들릴까 봐 저는 그것이 가장 염려가 돼서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완전히 이 가슴속에 주지를 시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매일매일 흔들려요. 매일매일 움직여요. 갑자기 무슨 일만 생기면 폭락을 합니다. 그래도 길게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우리가 투자 중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단기간의 주가의 움직임에 주가의 하락에 절대 흔들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꼭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장기 투자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장기 투자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평생을 보여야 할 건데 요즘에 흔들리는 구간 당연히 지나갑니다. 앞으로 또 22년도 하락장처럼 언제 또 하락장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도 22년도 그때 10개월, 1년 가까이 지냈듯이 또 지내다 보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요즘에 하락 구간 또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실린가족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잘 견뎌내시리라 믿겠습니다.